일본의 한 가정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다 말고 소리치셨다. 다 같이 밥 먹는데 왜 한국 애들 나오는 걸 보냐면서 화를 내었다. 소녀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속상한 마음이 더 큰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중학생 아유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사카에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식구들이 한자리 모이면 갈등이 많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 아이돌 BTS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 또래 일본 학생들이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부분 한국 아이돌 팬이에요. 저는 우연히 BTS 노래를 듣고 그 중에 뷔에게 빠지게 되었지요. 하루라도 BTS 노래를 듣지 않으면 환청이 들릴 정도였어요. BTS 관련 굿즈를 사는 건 물론이고 친구들과 틈만 나면 코리아타운에 갔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더욱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BTS 공연이 있어서 가려고 비행기 예약까지 다 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결국 가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특히 제가 한국 음악을 듣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우리 집에서 한국말 소리가 나는 게 싫으신 것 같아요. 한국 아이돌은 얼굴만 잘생겨서 노래도 못하고 음악성도 없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전 세계가 K-팝에 열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저는 한국 열풍으로 일본에 비해 너무 잘 나가니까 질투에 차서 비꼰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당장 길거리에 나가봐도 일본 사람들은 키도 작고 왜소한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를 조금 이해해 주라고 했어요. 미국과 대등한 경제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이 한국에 뒤처져 보이는 게 싫을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제 편이었거든요. BTS를 덕질하느라 음반이나 굿즈를 살 때, 심지어 콘서트 티켓을 살 때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BTS 콘서트를 못 간 날 저는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났어요. 기대했던 만큼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해 저의 최애 음식인 떡볶이를 해주셨어요. 한국에 못 가는 대신 이것이라도 먹고 힘내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참 좋아요. 어느 날 가족과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뉴스를 함께 봤어요. 일본에서 열풍인 한국 문화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최근 일본의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64%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걸 본 아버지가 혀를 차시며 맘에 안 들어 하였어요. 그 다음 소식은 BTS 음악으로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하는 대학생에게 앞으로 꿈이 뭔지 물었어요. 학생은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가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을 사귀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꿈이라고요. 심지어 한국으로 귀화해서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대학생의 갑작스런 대답에 인터뷰를 한 기자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뒤이어 발표한 자료는 학생의 말에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677개 일본 대학 중 342개 학교에서 1만 명 이상이 한국어 과목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5월 NHK 어학 교재 매출 순위를 보면 4위, 8위, 12위 한글 공부와 관련된 교재였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한국말을 종종 쓰거든요. 그리고 잘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하지만 뉴스를 들은 아버지는 화가 나서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다시 얼른 텔레비전을 켜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리셔서 그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지 설문을 하니까 90%가 한국이 가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원해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너무 신이 나서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어요. 엄마도 지난번에 콘서트에 못 간 소원풀이 했다면서 같이 좋아해 주셨어요. 수학여행은 3달 정도 뒤인데 저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엄마에게 한국어 학원에 보내달라고 졸랐어요. 엄마는 허락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는 학교에서 영어 학원에 다니는 걸로 했고요. 아버지가 알게 되면 이번엔 수학여행도 못 가게 될 테니까.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요즘 공부하느라 많이 늦는다며 힘든지 아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배우는 거라 신나서 하나도 안 힘들다고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어요. 아버지는 순간 얼굴이 굳으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놓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말해놓고 아차 싶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엄마가 오셔서 달래주었어요. 엄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버지께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커피를 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아버지가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청 긴장하면서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리 지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잔뜩 얼어 있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달랐어요. 저보고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하시면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궁금하셔서 좀 찾아보셨다고 했어요. 당신이 젊었을 때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다고 했어요.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인해 경제 침체기가 있을 때 한국은 경제 발전에 한류 문화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더래요. 특히 윤사마로 불리는 배용준이라는 한국 배우는 일본 아줌마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 한류 열풍이 시작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일본의 문화 컨텐츠는 한계에 부딪혀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비슷한 내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드라마에 이어 아이돌까지 신드롬을 일으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이죠. 몇 년 전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 이유도 한류가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일본 방송은 현재 무기력해 보이는데 반대로 한국의 방송 콘텐츠는 매번 놀랍고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한국 문화를 인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왠지 인정하면 일본이 지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어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신 당부를 하셨어요. 당신이 일 때문에 잠시 한국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이 심해서 친해지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지금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반일 감정 이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까봐 걱정하셨어요. 혹시라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일본인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고 나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한국 문화의 열광을 줄이고 일본 문화를 지키는데 더욱 애써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학교에서도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한국이 일본을 싫어해서 조심스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민한 상황에 한국이 또 일을 냈어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의 주요 종목의 메달을 한국이 모두 차지해버렸거든요. 그래도 축구만큼은 일본이 훨씬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밀리고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어요. 수학여행이 다가오자 한편으로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할까?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경제 발전이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질까? 이런 고민 끝에 수학여행 날이 다가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방송에서 보던 대로 엄청나게 웅장했어요. 코로나19 이후 첫 수학여행이라서인지 공항에는 한국의 언론사에서도 나와 있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방송국 카메라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의 학교에 가서 참관 수업을 받았어요. 처음 만나는 한국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다음 날은 남산타워나 명동거리를 가서 실컷 구경하고 쇼핑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친정하고 다정했어요. 쇼핑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한쪽에서 일본 원전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머뭇거리면서 주문을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가 민망할까봐 얘기를 멈추고 화제를 다른 것으로 돌렸어요. 우리가 일본인이라서 배려해주는 것처럼 느꼈어요. 수학여행이라서 아이돌은 못 봤지만 한국의 문화를 점하고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넷플릭스에서만 보던 한국을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니 너무 신기하기만 했어요. 방송에서 보던 연예인들만 예쁘고 잘생긴 줄 알았는데 명동에서 보니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키도 훤칠하게 크고 늘씬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즐거운 수학여행이었어요. 다녀와서도 한국어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요. 왜냐하면 일본의 넷플릭스 1위부터 10위까지 한국 드라마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위기를 느낀 일본 사람들은 콘텐츠 강국이었던 일본이 왜 한국처럼 못 만드냐. 한국을 이젠 배워야 할 신세다 하고 말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수학여행에서 전혀 반일 감정을 못 느끼고 왔다는 저의 말을 믿지는 못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도 한국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을 보고는 세대 차이를 느끼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허락은 아니지만 서로의 세대 차이를 이해하면서 우리 집은 편해진 것 같아요. 사실 한 집에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동경하는 사람과 반감을 가진 사람이 함께 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도 그랬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가정의 세대 간의 갈등도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 생각해요. 저도 대학생이 되면 그때는 부모님과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그러면 저의 말을 이해하시겠지요? 한글과 한국의 분위기만 좋아서 추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시 그만큼 문화의 힘이 크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앞으로도 한류가 더욱 급부상하여 전 세계를 아울러 큰 인기를 끌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동탐사대에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